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민명리 강의로 94페이지입니다. 무민명리 강의로 94페이지 충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해의 교재를 읽어가면서 수업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충이란 성질이 상반되는 오행길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동과 서, 남과 북 등 서로 대립되는 오행길이 부딪혀 변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합과 상대되는 개념이요 상극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 합이 안정과 조화를 위해 서로 인연을 맺거나 결합하여 다른 오행을 생산하고 강력한 집단 세력을 구성한 것이라면 충은 고요하게 머무는 것을 움직이게 하여 집합했던 것을 해산하게 하거나 분리시켜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충돌, 해산, 분리 등의 의미도 있지만 발동, 시작, 충전, 분발 등이나 또 다른 생산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므로 무조건 흉한 작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때까지 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합에 대해서는 천간합과 지지합이 있고요. 지지합에는 육합, 삼합, 방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감도 연결하기 좋고 서로 모이고 또 새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작용들을 합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감부터가 단어의 느낌부터 충이라고 하면은 충돌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합은 서로 합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충은 충돌하고 분발하고 깨부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렵고 때로는 무섭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꼭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합으로 묶여 있었을 때는 충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합의 작용이 풀립니다. 때로는 충의 작용이 일어나서 맨날 서로 충돌하고 부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합의 작용이 같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충돌하고 부서졌던 일들이 다시 합으로 사이가 또다시 충돌하는 일이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은 합이 되면은 그 작용이 풀리고 합은 충이 되면은 그 작용이 풀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은 기본적으로는 움직이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얘기하지만은 합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건 아니니 꼭 충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이 있다 없다, 합이 있다 없다로 생각을 하시고 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의 특성과 유의점입니다. 천간에 충이 되면 지지도 함께 영향을 받고 지지가 충하면 천간도 움직이게 되는데 천간충은 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작용력이 즉각 나타나며 지지충은 뿌리가 흔들리는 격으로 그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천간은 하늘의 충이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나는 것의 충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빨리 나타납니다. 근데 지지충은 눈으로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비유하면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맨홀처럼 이렇게 푹 꺼지는 것들처럼 그 영향력이 크게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관, 정인, 정제, 식신 등의 길성이나 용의신이 큰 세력으로 인해 파괴 없이 충을 하거나 약한 기신이 강한 용의신을 충하면 발동, 개척, 분발 등으로 더욱 발전하지만 선기루뼈하는 수가 있으니 잘 살펴야 합니다. 정관정인, 정제, 식신 이런 말들은 글쎄 이건 아직 안 배웠고요. 용의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뒤에 차츰차츰 나올 겁니다. 그냥 지금은 그런 정도련의 생각하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한 기신이 약한 용의신을 충하면 손재, 부상, 파산, 충돌 사고 등이 일어나는데 상관, 칠살, 편인, 양인, 형, 파, 해 등이 가세하면 큰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깨고 부시고 이런 의미니까 조용히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손실이 일어나고 때로는 손실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흔들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충은 작용력이 바로 일어나지만 멀리 있으면 흔들림만 일어날 뿐이고 왕신을 충하면 크게 흔들리고 사절신을 충하면 사멸합니다. 이 근충이라고 하는 말은 근합, 원합 이렇게 있었죠. 가까이 있는 합이고 멀리 있는 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합은 근충은 가까이 있는 충을 말합니다. 바로 옆에서 충을 한다는 걸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충은 작용력이 가깝게 빨리 일어납니다만은 바로 옆이 아니고 한 칸 건너 있다라든가 아주 뭐 연과 시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충들은 그 작용력이 약합니다 이런 말이고요. 왕신이나 사절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12운성에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합, 지지는 충이 될 때는 겉으로는 화목하고 생산적인 것 같으나 속은 곪은 상태로 갈등이 심하고 정관은 충하고 지지는 합하면 작용력이 반대로 일어납니다. 충 옆에 합이 있으면 충의 작용이 약해지고 합의 작용력이 먼저 나타나지만 합이 깨지면 충 역할이 먼저 살아납니다. 보통 사주를 보면은 충이 있는 사람, 때로는 합이 있는 사람, 때로는 충도 없고 합도 없는 사람, 때로는 충과 합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 있고 합 있고 한 개씩만 있는 경우, 때로는 충만 있고 때로는 합만 있는 사람은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충이 있거나 합이 있거나 둘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랬었을 때 어느 걸 먼저 살펴야 될까 이렇게 말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충이 있느냐 합이 있느냐에 상관없이 두 개 다 같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합의 작용을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간목일주 같은 경우는 충이 연에 있었을 때, 때로는 월에 기가 있었을 때, 이러면은 충은 한 달이 건너 있죠. 한 칸 건너 있기 때문에 작용력은 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기토는 합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작용력이 좀 더 영향을 크게 미치지요. 근데 이게 갑이 있습니다만은 경이 여기 있고요. 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의 작용이 멀리 있고 충의 작용이 먼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힘은 충의 작용이 크게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걸 말을 할 때는 보통 합과 충이 같이 있었을 때는 합의 작용을 먼저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경우는 뭐 경금이 먼저 멀리 있다 보니 뭐 성질이 강하기는 하고 뭐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느 상황이 될 때는 잘 조율하고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합의 작용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겠죠. 내가 좀 참고 인내하는 듯 하지만은 진정하게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때는 충의 작용처럼 분명히 자기 얘기를 강하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들을 조금 설명하기는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신사의 사생지충은 충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좌우묘요 사왕지충은 작용력이 영향력이 크나 변수가 있으니 자세히 살피고 진술충 및 사고지충은 고장지를 열 수 있는 열쇠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이제 전에 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인신 사해 좌오 요유 진술 충미 이렇게 12지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흔히 말하는 역마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여기 도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화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신충, 사해충, 때로는 좌우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충이 다 일어납니다. 충이라고 하는 말 아까 지진난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드렸었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지지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때로는 역모를 일으키다가 성공하면은 역사를 내 마음대로 쓰지요. 근데 역모를 일으키다가 실패하면은 온 가족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처럼 4개가 한꺼번에 다 있었을 때는 그 귀함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있는 사람들은
매우 귀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으로 얘기하면서 너가 가진 것이 깨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는 사람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아주 먼 역사도 아닙니다. 아주 근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블로그 같은 데 많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충미, 인신사에 좌우묘 이렇게 네 가지 다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귀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실한 창고 안에 을목과 개수를 꺼내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술이라고 하는 열쇠가 필요해. 진은 술이라고 하는 술과 충이 되어야 지장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충미가 정간의 뿌리가 될 경우에는 충이 되어 오히려 그 뿌리가 상하게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좌우묘요, 인신사의 진술충미 등이 지지에 모두 다 갖추고 있어서 사충이 이루어지면 충으로 보지 않고 인신사에나 진술충미를 다 갖춘 건명은 대부되게 할 수 있는 명으로 보나 곤명은 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게 내자 다 있는 사람, 요게 내자 다 있는 사람, 요게 내자 다 있는 사람들은 매우 아주 귀하게 봅니다. 남자는 특히 귀하게 본다라고 얘기해놨었고 건명은 귀한데 여자는 반대로 봅니다. 이런 말들이 옛날 고서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옛날과 요즘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요즘은 남자가 귀하고 여자는 안 귀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네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세상에 완벽하게 좋고 완벽하게 나쁜 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귀함이 크다, 아주 복록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사주가 정확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조금 더 사이좋게 지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합도 천간합과 지지합이 있었고요. 충도 천간충과 지지충이 있습니다. 먼저 천간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천간충은 천간의 배열에서 7번째 끼리 만나는 천간끼리 충이 되는데 이를 두고 칠충 또는 칠살이라고 합니다. 천간충은 지지충에 비해 작용력이 빨리 일어나며 심리적 갈등이나 함께 직장이나 사업 등 외형적인 변화와 대인관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천간에는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칠충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게 이제 칠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칠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간목과 경금은 충이지요. 그래서 7번째 끼리 충하고 을목에서 신금도 7번째 끼리 충하는 거고요. 병화에서 임수도 7번째, 정화에서 개수까지도 7번째. 이래서 7번째 끼리 충한다라고 해서 칠충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지 내가 7번째 있는 충이다라고 표현해서 칠충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그래서 충은 이렇게 천간의 충은 4가지 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시지 않아야지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할 때, 사주를 설명할 때, 풀어나갈 때 설명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좀 더 그 사주의 변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써둔 실제 사주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썼고요. 이 사주는 늘상 얘기하지만은 오행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똑같은 스타일로 합니다. 이거는 양의 화죠. 음의 토, 양의 목, 양의 금,
양의 목이고요. 양의 금입니다. 음의 토, 양의 목이죠. 그래서 오행으로 집계를 내보면은 목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목이 세 개, 화는 한 개 있죠. 토 두 개 있고, 금은 한 개, 두 개 있죠. 수는 없다. 이렇게 오행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배운 대로 일간절기대로 쭉 설명을 하면은, 일간은 기토일간이죠. 뭐 기본적으로는 수용성이 있고, 뭐 때로는 신중하며 남에게 믿음성도 준다, 뭐 신뢰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토는 절기는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나요? 기토는 겨울을 뺀 봄, 여름, 가을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을에 태어났죠. 그래서 뭐 절기는 무난하다. 기토는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간목과 병화와 계수와 올리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올렸고요, 병화와 올렸고, 계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행의 강약으로, 오행의 과다로 따지다가 보니 목이 많고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다 보니 뭐 때로는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따졌었을 때 내가 뭐 신장방광계를 좀 챙겨야 되고, 뭐 때로는 수가 없다 보니 매사에 좀 흘러가는 대로 좀 막히는 것도 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목이 많다 보니 간이 약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좀 이성의 복이 많겠고, 때로는 행동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매사 의욕이 강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강약으로 따졌었을 때는, 신강신약으로 바라볼 때는 제일 먼저는 토부터, 기토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있는데, 토가 오행이 토가 있죠. 그래서 토가 한 개,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토가 2점. 그러면은 토를 도와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화가 있겠죠. 그러면은 화가 화생토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한 개 있죠. 1. 그러면 이제 합쳐서 3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3점일 때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3점은 여자 사주는 신약한 사주다. 4.5점부터 신강하다라고 했었었는데 3점인 경우에는 신약합니다. 그러면은 사주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화와 토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신약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인 토와 나를 도와주는 화의 운을 운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찾다가 보니 토, 화, 토, 화, 토, 화, 뭐 이런 식으로 운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은 뭐 대체로 뭐 무난합니다 정도 수준에서 뭐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천간에 합은 여기 갑기합이 있죠. 갑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을 이루고 있다. 토라고 하는 것을 생성한다. 그러면은 간목하고 합하면은 내가 토의 기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 따지면 기토는 갑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갑은 나랑 합하면 좋은 토를 만들어내니 내 입장에 따지면은 나는 좋은 갑과 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지합이 있는지 살펴보니 뭐 지지합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이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형은 인사신, 축술미, 자묘, 진진, 오오, 유유, 해가 형이지요. 근데 찾아보니 인사신은 없고요. 사가 빠진, 때로는 여기다 또 하나 빠진 인사신 이렇게 사가 빠진 형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사가 언제 오느냐를 한번 찾아보죠. 그럴 때는 이럴 때 25대운에 사가 한번 흘러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럴 때 좀 어려움을 겪겠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뭐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을 겪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축술은 뭐 없겠죠? 뭐 축은 뭐 특별히 보이즈는 같은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인은 뭐 굳이 뭐 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지지합이 있는가? 없죠. 충이 있는가? 이제 충은 여기에 천간에 충이 있습니다. 천간에 충이 있죠. 갑경충이 일어납니다. 뭐 이제 때로는 지지에도 뭐 다음 편에 찍겠습니다만은 지지에는 인신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랬었을 때 천간도 충하고 지지도 충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충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을 대부분 내놓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다 한번 없어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지 충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지진 난 것처럼 땅이 한번 뒤집힙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늘도 충하다고 땅도 충합니다. 굳이 얘기하면은 번개치고 폭풍치고 뭐 이러저러한 하늘의 변화도 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나는데 지지에까지 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연과 월이 충하지요. 그러면 내가 빨리 이런 어떤 경험을 겪겠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럴 때 인과 사가 빠진 이거 이제 신사대운이 왔었을 때 한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천간에 충이 있고 지지에 충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이런 충과 이런 충의 역할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조금 더 사주를 살짝 첨삭을 더하면은 기토는 간목이 배우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배우자와 뭐 이렇게 좀 충하고 이래서 한번 어려움을 한번 겪기도 하겠고요. 또 지지도 충하고 이랬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하고 경금하고 다 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기토 입장에 따지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와 남편이 충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하기도 하겠고 인연이 변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뭐 자녀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까지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요런 정도까지 이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충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